이 시기에는 선비들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사군자,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사군자가 이때 발전을 합니다.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. 사군자가 발전을 한 시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5만 원짜리가 왜 와 있냐면 우리 5만 원짜리 앞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죠? 여기 초충도를 그린 심사임당이 들어가 있고 심사임당 이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매화도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달 보이나요? 이게 그냥 매화가 아니라 월매도예요. 월매도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달 보이시죠?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욕을 좀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달이 원래 위치가 여기라서 여기이고 이 매화 가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걸 똑 잘라 먹고 달도 낮췄다고. 그럼 이 특유의 월매도 특유의 비율, 선생님이 작품 할 때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. 얼마나 고심해서 만든 이 작가만의 어몽룡 작가만의 이 비율인데 이거를 우리가 5만 원짜리에 맞추기 위해서 틀어놓은 거죠. 어쨌든 이런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몽룡은 매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라면 지금 이 뒤에 여리개 대나무가 보이시나요? 여기 대나무.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그림이냐면 이정의 풍죽도예요. 왜 풍죽이겠어요? 바람이 이 방향에서 부는 게 느껴지죠. 그러면서 녹목, 중목, 단목까지 굉장히 이 농담을 잘 활용해서 그린 사군자라고 할 수가 있죠. 그 풍죽도도 있고 이건 사군자라고 할 수 없겠구나. 매화는 매화는 가능. 이 포도도는 사군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인들이 그렸다는 의미로 문인화의 한 종류로 황집중 같은 경우는 포도를 많이 그렸어요. 예전 시대엔 다산의 상징이라고도 하죠. 이 알알이 자손을 많이 뭐랄까 낳으라고 해서 묵포도도가 그려졌습니다. 우리가 사군자를 굉장히 조선 내내 유행을 했을 것 같은 한국화하는 사군자만 떠올리지만 이게 조선 중기부터 유행을 했다는 거, 그리고 각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군자를 그렸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특징에 맞는 유명한 황집중은 포도, 어몽룡은 매화, 이정은 대나무, 이렇게 각자의 좀 특색 있게 더 주력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이 구도가, 이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은 구도가 정말 좋거든요. 보고 있어도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구도예요. 이런 많이 그려진 산수화도 당연히 멋있고 좋지만 이 하나를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볼 것이 많고 계속 눈이 가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군자나 문인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징의 작품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방금 이경윤의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고사 인물도와 산수도입니다. 이 문월도라는 거는 우리가 좀 들어봤었죠. 이 달을 가리키는 손이 보이시나요? 달을 가리키는데 오히려 이 달을 보지 않고 손을 본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고사 인물화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먹과 갈피를 사용한 자유로운 필치를 볼 수가 있지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니금산수도는 굉장히 섬세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. 이거 완전 검은 바탕에다가 검은 비단에다가 금리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한 양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도 근경과 중경과 원경 이런 구성에서 안견 화풍을 약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여기 기울어진 산들은 약간의 절파 화풍도 찾아볼 수가 있죠. 이렇게 한번 이징의 작품을 봤고요. 그 다음은 이정의 작품인데 이거 너무 귀엽죠.
이게 어디에 이정의 작품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한강 조주도라는 작품인데,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절파에서 본 이렇게 기울어진 산이 있다거나 꽉 찬 뭔가가 높게 들어서 있어서 안견의 느낌이 난다거나 이렇지가 않죠. 그래서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남종풍, 수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어떤 게 남종풍의 특징이 좀 간결하죠. 좀 구도가, 그리고 여백이 많은 이런 간결한 모양이 안견풍의 안견이 아니죠. 남종화풍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필치가 굉장히 간략하고 함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작가는 조속인데, 조속 같은 경우 이 수묵화조화, 아까 이암이나 심사임당 같은 경우랑은 또 다르게 굉장히 문인화와 같은 표현으로 이 까치가 빠져 있다면은 그냥 매화, 사군자가 같은 느낌이 들겠죠. 그런데 여기 까치가 앉아 있고, 심지어 까치가 약간 이 동작과 고개의 각도가 좀 아련아련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그래서 조속의 이 화조화의 특징은 좀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그냥 예쁜 화조화 그림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어 있고 뭔가 함축적이고 좀 더 문인화의 특징을 갖춘 수묵 화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이룩했다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렇게 문인적인 좀 대담한 필치의 그림만 그렸냐라고 한다면, 여기 금궤도를 보면 이게 문인의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화원의 그림과 같은 꼼꼼하고 선명한 색채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. 이게 색채가 보면 굉장히 좋아요. 이 조합도 좋고, 이 노란색 계열부터 초록색과 푸른 계열까지의 이 조합도 좋고, 이런 표현도 굉장히 섬세합니다. 삼국사기에 경주 김씨의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아직 조선의 느낌은 들지 않죠. 이 모양새도 그렇고 풍경도 여전히 관념산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초기에 비해서 중기의 화가들은 굉장히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자기화시키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고, 심지어 중국 화풍의 두 가지 화풍을 합쳐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, 우리 안견의 화풍과 절파 화풍이 섞여 있는 거는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었죠. 그러면서도 우리 문인들이 정신성을 담아내는 문인화, 사군자를 발전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.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산수화에서도 문인풍을, 산수화와 화조화에서도 이런 문인 화풍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 우리 조선 초기와 중기 그림을 보는 건 좀 마치도록 할게요.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한국화에서 이 많은 화가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 좋아하는 화가를 한 명 정도씩만, 한 시대에 한 명 정도라도 기억을 해두면, 그럼 결국은 그게 그 화가가 그 시대의 특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방식처럼 한 작가당 한 작품 정도씩만 기억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그냥 한국사 공부를 하듯이 암기하기 위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, 어떤 의미에서 그림이 그려졌는지, 본인에게 더 마음에 드는 그림은 무엇인지, 어떤 그림이 더 좋은지, 어떤 걸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보고 싶은지, 이런
자기화시키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.